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닥토닥 고민 상담소의 켈리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21살 대학생 최예지입니다. 너무 반가워요. 멀리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오늘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찾아오셨을까요? 토익을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건데 처음 하는구나. 근데 이제 베이스도 없고 특히 이제 단기간에 제가 점수를 좀 많이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켈리 선생님의 이제 솔루션을 받으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일단 기초가 없으시다라고 하셔서 조심스럽게 제가 지금 물어보는데 혹시 토익 쳐본 적은 있으신가요? 사실 이번 며칠 전 크리스마스에 쳐봤습니다. 난생 처음 토익이었어요. 크리스마스에 토익 치는 사람 누구야? 막 이랬는데 여기 있네. 여기 있어. 가까이 있네. 이 사람이었어. 느낌이 어땠어요? 한번 쳐봤어. 느낌이 어땠어요? 공부를 해서 간 건 아니지만 정말 그냥 토익 시험 자체가 이렇게 시간이 부족한 시험인 줄 몰랐어요. 20문제, 30문제 정도 막 못 풀고 그냥 뭐 보다가 보니까 막 종류별이 막 울리고 막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적인 노베이스라고 제가 가정을 하고 약간 공부 일반적인 방법을 제가 조언을 좀 드려보자면 일단 문법. 제가 높은 점수로 가면 높은 점수로 갈수록 문법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때 되면은 뭐 문법 갖고 점수가 막 이렇게 치열하게 나오고 이러진 않아요. 근데 우리 예진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본적인 문법은 꼭 보고 가셔야 됩니다. 혹시 문법 문제가 어떤 건지 문제 보면 찾을 수 있어요? 아니, 제가 노베이스라고 말씀을 이제 전제를 깔고 갔던 이유가 문법이 부족해서 아무래도 이 문제가 안 보이더라고요. 좋아요. 그러면 제가 일단 그냥 시험지 그냥 보여드리면서 우리 예진님한테 어떤 게 문법 문제인지 그냥 또 보여드리려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PPL을 하는 거야. 제가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기를 딱 보면은 비슷한 단어가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문법 문제라고 얘기해요. 문제가 뜻이 지금 다 이게 비슷하죠? 다 문법 문제예요. 주어진 보기에 전부 다 보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다른 단어 4개가 나오면 그건 문법 문제가 아니고 어휘나 해석 문제입니다. 혹시 토익 문제에 막 이런 문법 문제 몇 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토익 문제가 100개다. 문법 문제 몇 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절반 이상. 왠지 문법에 신이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네,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사실 100개 중에서 문법 문제가 한 10몇 개 정도밖에 안 돼요. 되게 충격적이죠? 네. 내가 그럼 문법에 다리 낼 필요가 없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문법이 그렇게까지 많은 그런 포션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문법을 공부할 때 문법에 너무 많은 기간을 투자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리고 처음에 기초를 하실 때는 이런 토익에 자주 나오는 문법 위주로 정리된 문법을 나타내는 그런 아주 얄팍한 책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거 한 번만 보시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문제 풀어가시면서 문법 나올 때마다 조금 틀리는 거 리뷰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공부 기간을 만약에 2달이라고 한다면 2달 중에서 저는 문법만 공부하는 건 2주 정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 문법만 할 거면 문법만 하루 종일 문법만 할 거예요. 그러면 2주 이렇게 하고요. 처음에 문법을 좀 집중적으로 초반에 공부를 하시고 잘 못하면 공부하시고 그와 동시에 어휘와 문제풀이를 그 이후에 병행해 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문법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많은 문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문법을 한 번 더 훑었다라고 하시면은 그 뒤부터 좀 점수대에 맞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노베이스인데 막 갑자기 내가 문법 한 번 다 훑었으니까 난 이제 모의고사로 가겠어. 실전 문제 바로 풀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기초서 정도는 이론서 이렇게 기초가 조금 나와 있는 그 책은 한 번 정도는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마 끝내는 데는 한 달 정도 보통 잡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부하실 때 항상 그 이론서와 관련된 문제 푸시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관련된 5, 6, 7 문제풀이까지 풀세트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해프 세트 정도 혹은 소량이라도 꾸준하게 문제풀이 하시고 또 리뷰까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리뷰하는 거 꼭
좀 팔로우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통 혼자서 공부할 때 제일 놓치기 쉬운 부분이 그냥 풀고 끝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리뷰하고 같은 유형의 문제는 내가 다시 틀리지 않게 그렇게 잡고 가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좀 놓치지 말고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어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시험지 위에 아는 단어가 별로 많이 없죠. 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초보일수록 공부 시간을 문법보다는 단어에 좀 더 많이 시간을 좀 투자하는 게 좋은데요. 만약에 단어장을 하나를 있다고 칩시다. 이만한 단어 책이 하나 있다고 치면은 하루에 얼마만큼의 몇 개의 단어를 외울 자신 있나요? 500개 내외. 이거 편집하면 안 되겠어요. 이거 나중에 증거로 남겨서 토익에 나오는 단어가 대충 한 3,000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아. 그래서 보통 제가 권장드리는 게 500개를 볼 수는 있는데 머릿속에 막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하루에 100개에서 150개 정도? 나도 외우고 가면은 훨씬 좋겠다. 이렇게 권장을 드리고, 단어 외울 때 단어를 어떻게 외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느끼기에 저 스스로는 쓰면서 하면은 잘 외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눈에 익히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스펠링 하나하나를 외우면서 이렇게 떠올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지 씨가 또 학창 시절에 공부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알 순 없지만 좀 했어. 왜냐면 단어 공부법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특히나 토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라이팅을 하거나 막 스피킹을 하거나 직접 이 단어를 써서 구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보고 뜻을 알면 되는 거예요. 보고 해석이 되면 되기 때문에 막 쓰면서 외우는 것보다 사실 그렇게 눈으로 그냥 뜻을 스캔해 가듯이 그렇게 외우는 게 좋고, 대신에 제가 여러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막 한 번에 1시간 동안 계속 외우는 애들보다 자투리 시간 10분씩 6번이 이어서 60번보다는 머릿속에 훨씬 더 기억이 많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생활에서 단어 공부하실 때 리스트를 예를 들어 나 오늘 150개 외울 거야. 이러면 그 150개 단어를 해놓고 하루에 6번에서 7번 정도 눈으로 반복해서 2시간 간격으로 아니면 이동 시간 동안에 외우시면서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혼자서 나중에 단어 시험까지 쳐보고 하면 완전 완벽하고. 세 번째로 LC 관련해서 LC가 조금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부분이 힘들어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베이스가 없다고 계속 진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어가 부족한 게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LC를 들을 때 이제 단어를 모르니까 이제 딱 지나가도 이게 무슨 단어지? 뜻을 모르니까 이제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 저는 지금 한 줄기 희망을 봤습니다. 왜냐면 LC를 듣고 단어를 몰라서 그게 넘어간다고 하는 거는 단어만 외우면 돼요. 단어만 외우면 돼. 그리고 LC 할 때요, 여러분, 의외로 되게 많은 학생들이 자기가 단어를 몰라서 듣지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문제 푸는 거를 이렇게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사실 듣는 단어를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LC는 시험지 위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 질문 보기도 몰라요. 그래서 몰라. 그러니까 문제도 몰라. 보기도 몰라. 그러니까 들어도 모르는 거야. 근데 본인은 이거는 안다 생각하고 듣는 것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LC 공부하실 때 제일 처음에 문제를 풀어가잖아요. 그러면서 파트 3나 파트 4 이런 거 보실 때 항상 그 종이 위에 있는 단어도 꼭 같이 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단어 하루에 100개에서 150개 정도 우리가 외우기로 했잖아요. 그거 외우시고 나면 확실히 LC 할 때도 굉장히 맞는 속도가 급속도로 늘어나실 거예요. 그래서 LC는 단어를 몰라서 내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외우면 올라요. 제가 단기간에 그래도 점수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1년 안쪽으로 이제 점수를 내야 한다고 했을 때, 저처럼 노베이스 같은 사람은 정말 최대한 끌어올렸을 때 점수가 얼마나 가능할지, 고득점도 노려볼 수 있을지가 현실적으로 궁금해요. 요거는 정말 이거는 제가 뼈 때리는 말을 해야 되냐, 아니면 희망찬 메시지를 줘야 되냐, 제가 이 질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뭐라고 단정 짓기 전에 제가 봤던 케이스들을 몇 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노베이스에서
무조건적으로 저는 봤을 때 정말 영어 공부 평생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들도요, 토익 점수가 850점에서 870점까지는 무조건 갈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노력의 영역입니다. 지능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목표로 하시는 점수가 이제 950점 정도. 그래서 990점 정도, 950점 정도는 우리가 소고득점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까지 가려면 이제 노력도 조금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약간은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언어적인 센스도 조금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못 갈 건 아니에요. 그래도 920점, 30점까지도 충분히 모의고사 많이 풀고 연습 많이 하시면 충분히 갈 수 있고요. 대신에 좀 양질의 문제를 풀어야 돼요. 막 그 점수대 돼가지고 좀 토익 유형이랑 좀 안 맞는 유형의 문제들 이런 거를 좀 매니아틱하게 빠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거 막 하면서 문제 풀면 점수가 안 올라요. 그래서 점수가 오를 수 있는 문제를 골라서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직접 예진님 만나 뵙고 고민 상담을 함께 했는데요. 소감이 어떠세요? 사실 진짜 화면에서만 보던 캘리스는 유튜브 정말 많이 봤거든요, 사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앞으로 토익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방향 잡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 정말 오늘 되게 보람차고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인강을 하면 학생들에게 보여지지 제가 학생들을 직접 만날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직접 만나 뵙고 이런 고민이 있다, 그리고 이런 솔루션을 가져가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하니까 뭔가 정말 보람차고 뿌듯하고 우리 시원스쿨랩이 자랑스럽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질문이나 아니면 고민 같은 거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최대한 많이 도와드릴 수 있게 제가 찾아가도록 할게요. 우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같이 해요, 빨리.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잉!